자, 오늘은 민법 제120조에서 124조까지 대리 파트를 계속 볼 거야. 자, 우리는 지금 여기 법률 행위 파트 있고 여기 대리를 하고 있다. 자, 120조.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자, 일단 이 조문을 알려면, 이해하려면 이 복대리인이 뭔지를 알아야 이 조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 이 복대리인 할 때 이 복자는 이게 겹칠복이란 말이지. 그래서 무슨 뜻이야? 대리인이 겹친다는 뜻이야. 왜 겹쳐? 대리를 볼 때 본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거래 상대방이 있지. 자, 그런데 이 대리인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자기가 직접 법률 행위를 하거나 자기가 받은 대리권 행위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 그랬을 때에 이 대리인이 내가 지금 이걸 못하니까 F야, 네가 나 대신에 일 좀 할래? 일 좀 이거 처리 좀 해줄래? 하고 맡긴단 말이지.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주는 경우야. 이랬을 때 이 F는 어떻게 불러야 될까? 얘를 대리인으로 부를 수 있을까? 그거는 안 돼. 왜 안 돼? 대리인은 본인이 직접 대리권을 줬을 때 대리인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그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F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복 대리인이라고 부를 거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 F 같은 사람을 우리는 복 대리인이라고 부르고 본인한테 직접 대리권을 받은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까지. 그럼 우리 복대리인이 뭔지 알았다. 자, 이 복대리인이 어디서 보통 사용하냐면 보통 여기 의뢰인이 있잖아. 그래서 의뢰인이 자기 집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잖아. 그래가지고 위임을 한단 말이지. 사건을 진행해 주세요라고 해서 소송을 위임을 하면 이제 이 변호사, B 변호사가 이제 소송을 진행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소송 대리인이 되는 건데 변호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재판이 여러 개가 동일한 시간에 겹칠 때가 많고 어떨 때는 이 겹칠 때 어디는 서울, 어디는 대전, 또 다른 데는 부산 이렇게 재판이 다른 지역으로 겹칠 때도 있어. 그럴 때 이 재판을 다 한 사람이 동시에 다 진행을 못 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다른 변호사님한테 저 대신 재판에 나가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부탁이 오면은 이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냐? 자, 복대리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재판에 나와가지고 복대리인 누구누구 변호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때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의뢰인한테 직접 위임을 받은 건 아니지. 대리인인 변호사한테서 다시 대리권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대리권을 받아서 진행을 한다.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 복대리인이라고 부른다고. 자, 그렇다면 다시 120조를 그럼 보자.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래.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라 이것은 무엇이냐? 본인이 대리인에게 직접 대리권을 준 거야. 대리권 수여. 자, 우리가 대리권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했어. 첫 번째는 법률에 따라서 야, 너가 대리인이야 라고 아예 정해져 버리거나 두 번째, 서로 계약이나 여러 가지 이게 계약을 우리 법률행위라고 부르지. 자, 법률행위. 그 행위에 따라서 대리권이 주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잖아. 120조가 얘기하는 건 이 법률이 아니고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에 따라서 대리권이 생길 때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이 경우에 이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해. 왜? 왜 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자. 네가
대리권을 받은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 오케이, 내가 대리인을 할게 라고 해가지고 A가 너한테 일을 맡긴 거잖아. 그죠? 그러면 B는 기본적으로 그 일을 잘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A도 그거를 믿고 바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둘이 이제 예약 얘기가 돼가지고 대리권도 주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B는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 예외가 뭐야?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이때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고 요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간단한 얘기인데 우리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복대리인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이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지? 패스! 121조. 임의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그다음 2항.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자, 일단 하나하나 보자.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다. 그자? 전조의 규정이 뭐였어? 법률 행위로 대리인이 된 사람은 복대리인을 기본적으로 선임할 수 없고, 하지만 예외가 두 가지가 있었지. 그래가지고 본인의 승낙을 얻거나 부득이한 때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었다. 근데 지금 121조가 얘기하는 건 요 경우다. 그치? 그래서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어.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본인에게 대하여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뭔 소리야? 본인은 B한테 일을 맡겼잖아. B한테 대리권을 줬는데 B가 F를 데리고 왔단 말이지. 그래서 F한테 일을 시킬 거예요. 일부분은 F한테 좀 맡길 거예요. 알겠죠? 하고 이제 승낙을 받았어. 그랬을 때 B가 데리고 온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B는 A를 위해서 이 F를 선임한 것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F가 제대로 일을 하나, F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나, 본인을 위해서 제대로 하나, 이거를 B가 책임을 지고 이제 감독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당연하지? 자, 다음 2항.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이건 또 뭐야? 복대리인을 선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할 때 B가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지명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B가 F요, 알겠습니다 하고 F한테 너 내 복대리인이 되라 하면서 이제 복대리인이 F가 된 거야. 자, 요 경우는 앞에랑 다르지. 앞에 우리가 봤던 경우는 대리인인 B가 F를 데리고 온 건데 지금 이 상황은 B가 직접 F를 데리고 온 게 아니고 A가 지명했기 때문에 F를 데리고 온 거잖아. 그랬을 때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 누구? F 말하는 거야. F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자, 다시.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았어. 그래가지고 본인에게 통지를 하거나 그 해임을 태만하게 하지 않았어. 적절하게 해임을 했다라는 거지. 자, 그때에는 책임이 없어. 누구한테? 대리인한테. B한테 책임이 없는데 책임이 생기는 경우는 뭐야? 야, 네가 그걸 알았으면서 왜 나한테 통지도 안 해? 왜 네가 그걸 걔를 해임을 하지 않아? 너 왜 이렇게 태만하게 해? 이랬을 때에는 책임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왜 이런 조문이 규정이 돼 있는 거야?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B가 F를 데리고 왔으면 B가 책임이라 그랬지.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그냥 B가 온전히 진다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야?
A가 지명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B야, 너는 무조건적으로 F에 대한 책임을 져라 라고 하기엔 B가 너무 억울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B한테 어떤 책임이 있냐? B한테 물을 수 있는 건 네가 부적임이나 불성실함을 알았을 때, 이때는 네가 통지를 해주거나 해임을 하거나 이렇게 네 임무를 태만히 하면 넌 책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B한테는 책임이 없어. 자,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해했지? 자, 그래서 다시 깔끔하게 읽어보자.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 아니면 그 해임, 이걸 태만한 때에는 책임이 있지만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이해했지? 패스. 122조. 법정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 있다. 와, 이게 또 뭔 소리야. 기본적으로 다시 보자. 본인이 있지, 대리인이 있지. 이 대리인이 어떤 대리인이야? 법에서 정한 대리인, 아니면 임의적으로 계약이나 법률 행위로 대리인이 되는 거, 수권 행위로 하지. 그래서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122조가 얘기하는 건 뭐야? 요 법정 대리인을 얘기하는 거야. 이 법정 대리인은 자기가 법정 대리인이 되고 싶어서 됐나? 아니야. 법정 대리인은 법에서 정해서 너 대리인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대리인이 된 거란 말이지. 그래서 자, 봐봐. A가 본인이고 B는 법정 대리인이란 말이지. 이 법정 대리인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해줘서 된 거고,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나? 그것도 아니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 대리인한테는 그래, 네가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 복대리인이 필요할 수도 있지. 자, 그래서 복대리인 선임하는 거 그래, 너에게 자유를 줄게. 그렇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자유롭게 선임을 할 수 있는데, 그때의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적으로 F가 잘못한 거 네가 다 책임져야 돼. 이건데 지금 단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복대리인을 선임을 한 경우란 말이지. 부득이했을 때까지도 B한테 그러한 책임을 묻는 거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전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 뭐야?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만 B한테 물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F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B 너의 책임인가? 라고 하려면, 자, 그 책임은 무조건적으로 다 네가 책임이 아니고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만 물을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다음 패스.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당연하지. 권한 내에서만 해야지. 자기 권한을 벗어나는 것은 할 수 없어. 제2항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게 뭐야? 복대리인이 본인이나 제3자한테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자, 그럼 다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본인이 있지, 대리인이 있지,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있지. 자, 요 상태에서 대리인은 자기가 행동한 행위 있잖아. 법률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그 효과는 A한테도 효과가 있다 그랬지? 그래서 B가 C와 거래 행위를 하고 법률 행위를 한 거는 A가 C와 한 거랑 마찬가지로 보는 거야. 요 관점에서 F가 이제 계신단 말이지. 복대리인이 생겼어. 그럼 이 복대리인도 마찬가지로 어떻다라는 거야? 복대리인이 거래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할 때에는 복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가 당연히 A가 한 것처럼
본인에게 귀속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A한테 효과가 발생한다. 자, 요 이야기지.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뭐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현명, 뭐 나는 본인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현명을 하거나 뭐 앞에서 봤던 거 대리인 관련된 하자? 뭐 대리인의 능력에 대한 거, 뭐 하여튼 이런 것들 앞에서 본 거 있잖아. 그것도 다 목대리인한테 적용이 된다. 뭐 그런 거고. 패스. 제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대리인은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어. 이게 자기계약이라는 거거든. 자, 자기계약 금지야. 또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쌍방을 대리하지 못해. 이게 쌍방 대리 금지야. 이게 기본이야. 그런데 혹시 본인의 허락이 있니? 자,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오케이, 상관없지. 자, 왜 이런 규정이 있지? 자, 생각을 해봐라. A 본인이 있어. 이 본인이 B한테 내가 상가가 필요하거든. 상가 한 채 좀 구해줄래? 상가 계약 좀 해줘. 라고 맡겼어. 그러니까 B는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이제 상가가 어디 있나 탐색을 해야 되는데 마침 자기한테 상가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내 상가를 A한테 팔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A한테 가가지고 A야, 내가 상가 어디서 좋은 거 하나 찾았거든. 그거 이런 건데 요거 금액이 5억 원이라고 하네. 아이고 이거 못 깎을 것 같은데 어쩌지? 이걸로 그냥 계약한다. 해서 계약을 한다는 거지. 자, 요 상황에서 원래 상가가 1억짜리인데 B가 A를 속여가지고 5억으로 뻥튀기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B는 A를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금액을 깎아가지고 상가를 구입할지언정 자기 소유의 상가를 비싸게 뻥튀기 한다? 이거는 민법이 허락을 못하겠다. 자, 그래가지고 요것 때문에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어. 자, 그 다음 쌍방대리가 금지돼 있지. 왜 이거 금지돼 있는지 봐봐. A 본인이 있단 말이야. 자, 이 사람이 내 사건을 좀 담당해 주세요. 소송 진행해 주세요 하고 B 변호사한테 이제 의뢰를 했어.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소송 수행을 한단 말이지. 그런데 얘가 A랑 싸우고 있는 C가 있는데 이 C도 얘한테 와가지고 제 사건 좀 맡아주세요 하고 왔단 말이야. 그럼 B는 옳다구나. 나는 A한테도 돈을 받고 C한테도 돈을 맡아가지고 둘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사건을 진행을 해보자. 나는 돈을 2배로 받고 얘네들 사건을 케이스를 해결해버려야지. 라고 할 수가 있나? 이게 말이 되나? A는 B를 믿는 건 뭐야?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지. B가 C의 사건도 맡아가지고 한다면 B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얘가 C를 위해 가지고 일하면 어떡해. 요게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안 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리인은 한쪽만 대리를 할 수 있지 이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까지도 대리를 할 수는 없어. 요거 대리는 안 돼. 이 쌍방 대리가 안 된다는 건 요 의미야. 이러거나 저러거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은 돼. 다 돼.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봤는데 맨 마지막 조문 봐봐.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B 대리인이 B가 A한테 받은 임무는 뭐냐? 자, C에게 채무 이행, 즉 돈 받는 거. 이 권한을 받았어. 그리고 C는 B한테 B야, 너 내 대리인이 돼가지고 A한테 돈을 좀 변제해 줄 수 있어? 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B가 C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C의 대리인이 돼서 이 돈을 A한테 변제해 주는 거. 이거는 순전히 순전히 A한테 유리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채무의 이행은 본인한테 유리한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어. 그래서 쌍방을 대리를 해가지고 채무 이행을 하든 자기 계약 형태로 해서 채무 이행을 하든 어쨌든 간에 채무 이행은 A한테 유리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허용된다. 자, 이 뜻이야. 알겠지? 자, 다음.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자. 우리 오늘 본 거는 임의 대리인, 법률 행위에 따른 거지. 법률 행위에 따른 임의 대리인한테는 자, 복인권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봤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다? 그러면은 대리인한테는 어떤 책임이 있냐? 뭐 이것도 봤고.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이 아니고 법률에서 정한 법정 대리인이야. 그랬을 때 법정 대리인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지. 그래서 복 대리인을 선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로워. 하지만 그 책임에 대한 문제는 또 별개다. 그래서 임의 대리인보다는 조금 더 빡빡하다. 자, 123조 봤지? 복 대리인의 권한. 복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거 봤고, 자기 계약 안 돼요. 쌍방 대리 안 돼요. 자, 이것까지 오늘 봤다. 자, 그래서 방금 정리 다 했고, 그럼 오늘도 수고했고, 이제 끝!